하고 잠시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자, 이렇습니다. 수익 분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매장 확보, 그 다음에 확장 사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서는 이렇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2월까지 투자된 금액이 이제 총 숫자는 121명이에요. 121명이 총 12억 정도를 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달러를 원화로 해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1월, 12월이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그 12월에 이번에 나눠드리는 부분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제가 아까 투자방에 또 매출 합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게 10월 달에 총 투자된 금액이 9,600인데 지금 11월, 12월까지 그러니까 10월 포함해서 10월, 11월, 12월 포함해서 투자된 돈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12배가 넘죠. 근데 10월에 매출이 거의 한 5,500 나왔는데 매출은 한 3배 늘었는데 투자금은 12배가 넘었다. 그래서 12월 수익급 부분이 물론 계산을 잘 할 거지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초부터 한 지금까지 좀 큰 그 투자가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달의 매출이 제가 봤을 때 4억이 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억이 이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그 매장 매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어제까지 20일까지 2억 5,300 나왔네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한 열흘 11일 정도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400만 원 수준 나온다. 그리고 일요일은 매출이 좀 꺾인다 했을 때 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 1억 4천 정도 나오면 거의 뭐 4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거 감안하시고. 자, 근데 이제 1월 말부터는 이제 이미 지금 1월 달에 매출이 많이 꺾였죠. 경복궁도 보면 경복궁이 저번 달에 8천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그죠? 8,400만 원이 나왔는데 경복궁이 좀 이유가 많아요. 최근에 경복궁이 문제가 많았죠. 뭐 낙서 사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서 사람들 뭐 병원 실려가고 최근엔 또 그 위에 미술관에서 유리가 깨져갖고 우리 그 매장 앞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 매출은 이제 3,4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고터도 좀 많이 저기 12월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잠실은 그나마 이번 달에 한 1억은 넘을 것 같고 교대가 또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저야 이제 맨날 무던하게 그러려니 하는데 1월에서 3월까지가 원래 매출이 꽝이에요. 그리고 2월은 뭐 아시다시피 구정 껴있고 어쩌고 하면 더 안 나오고 3월에도 많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가 이 신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츠립니다. 그래서 4월에도 회복이 좀 미비하고 5월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돼서부터는 좀 올라갈 겁니다. 이 매출이 신기한 게 막 교대 같은 경우는 480만 원 찍다가도 일요일 같은 경우 내가 일요일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초반으로 훅 떨어지죠. 어, 뭐 작전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오목교보다 평균 매출이 조금씩 더 나오는 걸로 보이고 고터는 12월에 비하면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명동 같은 경우가 명동이 자리는 좋은데 일단 좀 뭐 며칠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로드숍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하철 매장에 비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집중도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 명동은 그 뭐야
지금 현금 비율이 뭐 한 4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외국인이고 중국인이 많고 아니 중국인이 일본인이 많고 중국인 뭐 그다음에 뭐 동남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12월까지 제가 이름은 지금 숨기게 해놨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의 투자자분들이 총 121명이고 12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0월에 비하면 지금 많이 많 10월에는 이제 투자하신 분 16분인데, 그죠? 11, 12월에 해서는 121명, 그러니까 100명 넘게가 11, 12월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1월, 12월 매출은 1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계 매출 카드. 저희는 이 현금 매출도 100%다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말에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게 없기 위해서 현금 매출을 다 그냥 그대로 입금하고 또 신고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자, 이제 수익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당초 저는 그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해드리려고 했냐면 10월 달 투자하신 분들은 11월 매출 분부터, 그리고 11월 투자하신 분들은 12월 투자 분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계산이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입금을 하신 날짜에서 그때 당시에 매장이 있는 상황이면 매출을 해 주는데 그 수익을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치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굉장히 이게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2월에, 12월에 매출에서 수익을 일단은 통으로 잡고 나서 이 사람의 지분을 파악하고 그 지분에서 만약에 원래 12월 1일 날 입금을 했다 그러면 30일, 그러니까 한 달분을 다 받는다 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하루치만 받아야 되잖아요. 31일 날 들어왔으니까. 예? 그죠? 그러면 3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약간 러프하게 하려고 해요. 최소한 이제 너무 뭐 이렇게 하루치가 아니라 뭐 10일 단위로 끊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최대한 세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셔야 될 거는 10월에 입금하신 분들은 12월 매출을 다 받죠? 그죠? 100%다 받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입금하신 분들도 12월 매출 다 받는 거예요. 그죠? 12월 매출의 수익. 그죠? 예. 근데 이제 12월 15일 날 입금을 300만 원 하셨어. 그러면 보름에 대한 거. 원래 이제 한 달치를 해서 반만 드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복잡해. 추가로 하신 부분 있잖아. 추가로. 예를 들어서 12월에도 11월에도 했어. 근데 12월에도 했어. 요분 딱 보면 그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산하기가 제가 죽겠는 거죠. 앞으로 이제 엑셀 폼을 만들긴 할 건데 아직 그런 폼을 안 만들었잖아요. 자, 이분은 12월 1,500만 원에 대해서는 12월분을 다 받아요. 그죠? 근데 추가 12월 3일에 대해 500만 원 한 거는 그죠? 그럼 27일만큼만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일 단위로 끊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12월 10일까지 예를 들어 12월 10일까지 입금을 했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3분의 1 정도를 수익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11일에서 20일은 또 3분의 2 지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역으로. 12월 10일까지 입금을 했으면은 3분의 2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30만 원 받는 거였으면 이제 20만 원 받으시는 거고. 그죠? 요거는 나중에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사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금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챙겨 드리려고 하니,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계산이 어려워졌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당초 하려는 대로 했으면 계산이 그나마 좀 편하죠.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입금하신 분들은 12월 매출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그 12월에 1일부터 31일까지 입금하신 분들은 1월 매출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일단 입금한 시점에서 최대한 잘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회계사에서는요, 손익계산서를 굉장히 원초적으로 줍니다. 원초적으로. 엄청 원초적으로 줘요. 그래서 사실 초도 물량, 그 초도 우리가 재고 갖고 가는 물량이나 이 교육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매장을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30명인데 우리는 40명 이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매장에 나가고 또 땜빵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 부분을 안 치고 40명이라는 숫자를 인건비에 다 대입하면 마진이 줄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수정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초도 물량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교육 부분과 초도 물량을 둘 다 초기 세팅 비용으로 투자금으로, 그러니까 초기 매장을 하는 비용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초도 물량 같은 경우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팔 거의 원재료 부분 그런 부분을 빼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40명이 돌아가는데 실제로 매장을 돌아가는 것만 했을 때는 30명이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인건비만 넣고 10명은 그 초기 매장 오픈 비용에서 차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따가 그 질문 있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메모 같은 거 하세요. 질문하실 부분. 일단 요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12월 거를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정산서도 못 받았어요. 그 회계사에서. 그러니까 아직 합을 맞춰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사실 그 프로그램 더좀 프로그램을 그 회계 프로그램을 같이 쓰면서 우리가 계정을 넣어줘야 돼요. 뭐 초도 물량비, 뭐 교육비, 뭐 판관비, 그죠? 판매비,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맞춰가는 상황이라 아직은 이 회계사랑 저희랑 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회계 계정이나 회계 항목을 입력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재택근무로 사람을 뽑을 거예요. 저희 쪽에서 이제 회계 세무 오래 하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 세무사에서 그 세무법인에서 그분한테 이제 재택으로 좀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자세하게 계정이 나오게끔 해서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왜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께 최대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드려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처음에 회계에서 온 손익계산서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초도 물량비 안 빼고 뭐 교육 부분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 정직원으로 뽑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신규 매장 나가면 나가서 거기서부터 또 일을 하시게 하니까 정직원 급여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일단은 12월 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수정을 하고 뭐 1월이던 2월이던부터는 아예 계정에다가 초도 물량비나 이런 일정 부분을 이 교육 부분 이런 걸 일정 부분을 계정에 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말, 이제 다음 주부터 매출 더 빠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그죠? 그 다음 주 더 빠질 거고, 이제 2월 5일 요 주간 그 구정주인데요. 2월 5일부터 그냥 2월 말까지는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월 달에 만약에 10개가 돌아가더라도 매출이 5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다치면 개당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감안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워낙에 계속 매년 1, 2, 3월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게 뭐, 이런 쪽 일을 안 해보시거나 이런 매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갸웃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웃긴 게 한 달에 지금 하루 평균 200만 원 수준 나오잖아요. 7개를 다 합쳤을 때도. 7개에 1,400만 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기대 매출 6천만 원 정도 잡은 게 하루 평균 200만 원. 근데 하루 평균 200만 원이 쉽지가 않은 게 뭐가 또 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0씩 찍고, 일요일 날, 100만 원을 찍어 버리면, 그게 또, 평균치를 팍 깎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명동점이나 뭐, 요런 고속버스 터미널점이, 평균 매출을 좀 밑으로 내리는 게 되는 거고, 잠실이라든지 교대 이런 데가 평균 매출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명동점 이런 데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도 매출을 올리게끔 해야죠. 왜냐면 고터도 한 180까지도 나왔던 매장이고, 음, 명동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날이 조금 풀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요, 저희가 1월, 1월 17일 날 오픈을 해서 1월 17일부터 2주, 그리고 2월 말까지 거의 6주를 월세를 300을 내고 해요. 그럼 2월 말까지 우리가 300을 냈어요, 이미.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우리 매장이에요. 근데 이후에 뭐 매출이 좀 안 나오면 월세를 좀 조절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매출이 한 3천 정도는 나오게 해줘야죠. 그죠? 한 달 매출 한 3천. 여기 날씨 좋고 그러면 주말에는 한 200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고, 일단 매장 1일 합으로 최고 매출은 1630만 원 나온 적이 있다. 그죠? 6개 매장에서. 이때는 명동점이 없었는데,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지금 2월 말까지는 많이 빠질 거고, 3월 달도, 4월 달도 그렇게 많은 회복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매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매장을 더 빨리빨리 나가고, 우리 볼륨을 키우고 영향력을 더 키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장 확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런 거 얘기를 할게요. 월세도 싸면서 매출도 1억 이상 나오는 가게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보증금도 없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우리 지금 매장 깔아주는 대표님이, 우리가 지금 그 매장을 너무 쉽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보증금 3천, 5천 이렇게 깔려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증금 안 들어가고 가는 매장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안을 하는 거예요. 아, 좀 월세가 비싼 것 같은데 하면서도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부른 걸, 600에 해주세요. 그럼 딜을 해야 되잖아요. 700에 해주세요. 800에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매장 확보를 빨리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조금 덜 남더라도 매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매출을 빨리 보여주면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수익에서 조금 덜 먹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 매장이 월세가 700이면 된다 쳐요. 근데 1,000을 냈어. 근데 500을 벌었어. 그래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허허실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매장을 10개, 20개 되면 갑질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비싸게 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좀 남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물건을 받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도 남아야지 뭔가 딜이 되는 거잖아요. 나만 남으려고 하면 사업이 안 돼요. 그죠? 그게 진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건 뭐건 간에 이게 사업 때 비즈니스면 이 사람도 남아야 나한테 뭐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800만 원짜리 매장 애들을 뺐다 쳐요.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에 들어가. 선불로. 그러니까 그
그 점포 주인 입장에서는 그죠? 괜찮죠. 800을 줬었는데 속도 세기고 맨날 장사 안 된다고 맨날 그러는 거를 우리는 그 매장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선불 줄게요. 하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 옛날 매장은 하루에 2, 30씩 800 팔지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막 2, 300씩 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장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의 룰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싸고, 보증금 없는 매장, 그리고 매출이 6천, 1억 나오는 매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다. 근데 우리가 매장이 이제 한 20개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딜을 할 수가 있죠. 이 매장, 이 매장, 이 매장 이렇게 합쳐서, 세 개를 합쳤는데 월세가 3천이었다 치면, 그냥 우리는 2,500에 주세요. 선불 낼게. 그때는 그런 딜이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자, 매장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린 게 그거죠. 단톡방에서 정말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사장님들이 이 수익 분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제가 일을 못해요. 이 매장 확보라는 이 차원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라 수익 분배에 제가 신경을 써봐.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1순위가 얘가 1순위가 아니라 얘가 1순위가 돼야죠. 그죠? 그죠? 근데 얘가 1순위가 되면 제가 얘가 2순위로 밀리면 그죠? 매장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우리가 매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이 수익 분배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거죠. 지금 11월 18일부터 지금 1월까지 7개 매장,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9개 매장 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많이 오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을 확보를 해서 매출과 수익이 나고 볼륨 키우고, 그죠? 볼륨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뭐 갑질은 아니어도 할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일거양득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수익 분배,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분배가 정말 궁금하고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업으로 보시고 일단은 매장 확보에 주력하는 거에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오늘 요게 지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당분간 진짜 일반 단톡방에는 얘기는 안 해요. 저희 전체 단톡방에 얘기는 안 할 부분인데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음식만 팔어? 지하철 매장에서 다른 것도 팔면 되지. 그러니까 음식만이 아니라 옷이라든지 뭐 양말, 뭐 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또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니트 공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싼 가격에 갖다가 팔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어, 자파 란젤이든 옷이든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팔 수 있는 진짜 좋은 자리 10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식 매장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그죠? 지금 경복궁이나 교대 같은 건 계속 그 지하철에서 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자파 매장은 쉽다. 그리고 자리 좋은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미 지금 메인 자리 한 10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파에다가 사람을 한 명을 딱 해놓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대로 파세요 해서 그 사람 매출의 일부분 주고 한 매장당 한 500만 원씩만 남아도 10개면 5천만 원이야. 그렇게 매장이 많아지니까 한 매장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한 10개 매장을 이렇게 돌린다?
그리고 땡처리 같은 거 잘 잡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게 돈이 돼요. 그리고 원래 옷 쪽이 마진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니트 공장 한다는 친구가 걔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도와가지고 공장 해나 있거든요. 그리고 걔도 이제 중학교 학교 그만두고 지금까지 공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10,000원이잖아. 그럼 납품가가 최소 3만 원, 4만 원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옷 쪽이 마진이 커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 개인 브랜드 들어가면은 옷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수료가 아무리 못해도 40%, 뭐 아무리 싸도 35%막 이러죠. 훨씬 비싸지. 한 5, 60% 될걸요. 시금 쪽이 30에서 35고, 예. 원래 패션 쪽이 마진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종합 도소매 쪽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맨날 왜 패스츄리만 팔 필요는 없죠. 안 그래도 음식은 또 까다롭잖아요. 먹는 거라서 장사가 그죠? 그래서 확장 사업으로는 우리가 이럴 수 있어. 우리 붕어빵 매장 옆에 자파하면 우리 직원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런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 화면 공유 안 된다고요? 그 확장 사업으로 이렇게 요거는 얘기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음식 매장은 까다롭다. 자파 매장은 쉽다. 자리 좋은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한 다음에 오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자파 매장은 솔직히 설비 이런 것도 안 넣어도 되잖아요. 뭐 수전이나 뭐 덕트라든지 전기 이런 거 더 안 빼도 되고 막 하는 부분이 훨씬 쉽죠. 그리고 자리 좋은 데도 막 바로바로 우리는 막 10개씩 받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투자받은 돈 안에서 이런 거 확장 사업하면 좋죠. 그죠? 그럼 이것도 수익 오르잖아요. 지금 이미 얘기 나온 게 10개인데, 10개, 아니, 100만 원씩만 남는다고 해도 1,000만 원이잖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뭐, 확실하게 어, 아, 물건은요, 우리가 다 납품을 받아요. 납품을 받아서 까는 대로만 파는 거죠. 어, 까는 대로만 팝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걔네가 그쪽에서 물건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날릴 수는 없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떠넘기거나 이렇게는 안 하죠. 어,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매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들이 있냐면, 그, 뭐지? 저기, 1,0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1,000원짜리 빵 플러스 뭐 밀키트, 화장품, 뭐 물엿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자파 형식으로 먹는 거 위주로 파는 데인데, 음, 그런 데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우리가 운영만 해주고 그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확장 사업 요거는 뭐 좀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 물건을 많이 받았을 때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떨이 제품 같은 게 있어요. 땡처리 같은 거. 물론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게 뭐 제대로 된 사이즈가 없고 그러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뭐 그냥 거의 뭐 공짜로도 돈 이렇게 물건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순댓국 할 때도 막 이제 처치곤란이다. 걔는 어떻게 하냐면 땡처리를 안 해요. 걔네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기부를 해서 기부 영수증을 받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팔 수 있으면 팔아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무튼 요런 경우는 좀 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지는 장사는 안 하죠. 어 왜냐하면 기껏 사람 넣고 했는데 한 달 했는데 앞으로 넣고 뒤로 까진다? 그럼 안 하죠. 테스트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런 그 저기 뭐야 자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수십억 번 사람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에서 벨트하고 청바지만 판 사람인데 뭐 강남에 뭐 빌딩 사고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현금 몇 천만 원씩 들고 다니고. 예. 아무튼 이 확장 사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단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뭐 매장을 한 10개는 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한 달, 두 달 해봤는데 까인다 그러면 안 하죠.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예. 지금 지하철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매장도, 우리가 이제 장기 계약한 거는 두 개예요. 고터하고 오목교 그 두 개인데, 중요한 거는 그 외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선불 매장, 뭐 3개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매장들이라, 안 되면은 그 다음 달이라도 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확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개인 매장, 개인 매장 운영 부분. 어, 이렇게 할게요. 확장 사업은 뭐 그리고 뭐 자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요거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지금 매장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 가서 보면 우리 이제 부평은 어차피 선불을 냈기 때문에 우리 매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로 디지털 새거 시점 아직 그리고 내 계산 대양 편의점 있는데 매출은 5천 예상 매출 1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좀 덤벼볼 만한 게 잠실 메인 자리 잠실하고부터 근데 선불 월 2천은 보증금이 원래 2억 근데 보증금 없이 월 2천 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비싸다. 어차피 2월에 매출 안 나온다. 여기 컨디션이 보증금이 2억에 월 1,500만 원이래요. 우리는 2월에 매출 안 나오니 1,500만 원에 두 달 줘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는 지금 보증금을 자꾸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일단 배제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장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어요.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 막 10개, 20개 한 번에 떠오는 경우라서 그래서 이제 묶여 있는 게 신사, 수서, 역삼, 신도림 뭐 이런 게 한 계약으로 근데 이거를 풀고 있다. 그래서 요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어, 그리고 뭐 외적으로 양재, 어, 신림, 뭐 등등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추진 중인데 서면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서면을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가게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더라고요. 세 개.
그러니까 두 개가 한 번에 같이 이제 북촌 손만두랑 분식을 같이 하고 앞에 조그맣게 한 세 평 정도를 그 카페 겸 미니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근데 딱 보자마자 세 개를 한 번에 통으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개, 그 손만두하고 그 분식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새롭게 세팅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앞에 한 세 평 정도 되는 그 카페 미니 붕어빵 하는 데를 거기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처음에 월세를 이제 처음에 서면의 첫 조건이 이게 세 개를 어, 관리 5천, 보증금 5천, 그리고 월 1,800만 보장 이랬는데 우리는 이거 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제 가겠다. 그래서 서면을 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서면 그 자리에 해평 카페를 월세 700에 줘라 했는데 그쪽에서 날라온 게 뭐냐? 보증금 1000에 시설 권리금 5천에 월세 800만. 월세 800만에 수도 관리비 포함인데 내가 이게 웃겨가지고 아니 세 평짜리를 왜 시설 권리금 5천을 불러? 처음에 세개할 때도 권리 5천 달라고 해서 이게 너무 많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면 최종 딜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제가 아니 시설 관리비를 5천을 왜 받냐 했더니 이 세 평 그 카페를 그 주인이 인수할 때 그 본사에다가 이만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모르겠고 어차피 이 권리금도 나중에 우리가 못 받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앞으로 딜이 안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는 보증금 1천 오케이. 그죠? 했다 쳐요. 그러면 시설 권리금 아무리 많이 쳐줘도 2천만. 여기 1천만이랑 여기 5천만이랑 갭이 너무 터져서 이거는 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서면 당초 자리는 X.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소개하신 분한테 서면이나 해운대, 남포동 같은 어, 지하철 매장, 지하철 매장 섭외 바라고 왔어요. 근데 서면에 우리 당초 자리보다 그 위에 가면 막 1, 2호선 크로스 되는 데가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게 하나가 우리 받을 수 있는 데인데 거기 얼마인 줄 아세요? 보증금 3억에 월 1,500이래요. 보증금이 3억이야, 3억.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돈이 묶여버려서 이런 건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3억에 월 1,500. 500만은 뭐 상관이 없는데, 예, 그죠? 1,500만 정도는 뭐 월 매출 한 뭐 8천 정도 나오면 20% 안쪽이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지금 서명 같은 경우는 자리가 뭐 좋긴 좋았는데, 저기, 그 점포 주인 있죠? 그 상가 주인이 너무 세게 불러서, 일단은 뭐 거의 이거는 안 할 거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왜 세 평짜리를 시설 권리금 5천을 부르냐고. 가게 세 개 때도 권리 5천이었는데. 미친 거죠. 아무튼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저희는, 그러니까 기대 매출이 왜 6천 정도를 이제 그 기준을 잡았냐면, 보통 기대 매출 한 6천 나오는 게,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거의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이제 월세 부분이 전체 매출의 20%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예, 힘들어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어, 기대 매출이 한 6천 정도는 나오는 수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1,200이면 20%잖아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월세 한 500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아까 말한 어디 있어? 송정 이런 데는 월세 한 500 달라는데 이런 데는 기대 매출 3천이래요. 딱 나오죠. 그죠? 딱 500이다. 그럼 뭐 3천 밑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천 그러니까 가게세를 한 천 부른다. 그러면 한 6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좀 이제 제가 대열 정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20호점 나가고 나서는 좀 대열 정비를 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그 운영 매뉴얼도 만들면서 온라인 판매도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그 3월 말 이후에도 매장을 나갈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나가진 않지. 예,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까지 한 50개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숨고르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영 매뉴얼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이 매장 확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운영 매뉴얼도 뒤로 미룬 거지. 그러니까 1순위가 매장 확보, 2순위가 운영 매뉴얼, 뭐 3순위가 확장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수익 분배도 거의 3순위예요. 3순위. 왜냐하면 일단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빨리 만들고 사장님들께 돈을 빨리 드리는 게 맞지. 솔직히 이 수익 분배 있잖아요. 이 수익 분배에 시간 다 쓰면서 매장 확보 못하고 이러면 의미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게 한 2개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막 아까 말씀드린 회계 계정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지금은 약간 러프하게 가더라도, 그죠? 약간 포괄적으로 가더라도 매장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매장 많이 확보해가지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도 물량비도 뺀다, 교육 부분도 뺀다. 이게 왜 빼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들 투자하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드리려고 이런 부분은 알아서 제가 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 쪽에서 들어오는 거 그대로 하면요. 진짜 수익 얼마 없어요.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은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저께 이제 제가 피자를 1차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원가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재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할 게 있고,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 거고, 그리고 사무실을 조그맣게라도 하나 내려고 해요. 지금 움직이는데, 저도 지금 뭐 이렇게는 계속 집에서 일하기는 힘들기도 하고 해서 지금 강남의 교대 쪽이나 이런 데서 해서 뭐 붕어빵 사장님 그리고 저희 그 매장 뻗치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회의하고 할 만한 공간 한 실평수 한 2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 회계 일 하시는 분 상주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로드숍 같은 경우도 빨리 내야 되는데,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돈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가게 좋은데 자리 잡으면 뭐예요? 계약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돈이 바로 투입돼야 되는데. 음, 저는 원래 당초 계획은 로드숍에 같은 건물 또는 뭐, 로드숍 바로 옆에 뭐 이런 데 빌딩 같은 거 좀 그나마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해서 이제 손님들도 좀 맞이하고 그러려고 했던 분이 거죠. 계획 전에 5번이 들어가 있었는데 5번 얘기할게요. 자, 개인 매장 운영 부분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단순 명료하게 지하철에 대한 개인 매장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지하철 매장은 전대가 안 돼요.
내가 받은 걸 남한테 내리어서 주는 게 안 되는데,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 지하철 매장들의 대부분 전전전전전전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점포 주인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장을 받는 기준은 대부분 2, 3개월 단기 쇼스로 받습니다. 예, 그래서 보증금도 없는 거고, 월세도 선불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월 매출 한 6천 정도 나오는데, 사실 한 3천만 원 투자를 했어. 근데 이거 띄고 저 띄고 그래도 뭐 본인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한 2천 가져간다고 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3천을 돈을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물건을 받았다 쳐더라도 점포를 받았다 쳐더라도 본인 가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한 3개월에 빼라고 그래. 그럼 안 뺀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쟁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장을 주시는 대표님이 우리한테 운영을 하고 줬는데 우리는 또 사실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랑 우리랑 분란이 생기거나 3개월 후에 빼셔야 해서 우리가 빼셔야 되는데 안 빼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월 매출 한 3천 뭐 4천 나오는 데를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전전전대야. 거기에도 또 우리가 껴있는 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소개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야 지금 이 지하철 매장을 같이 뻗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3개월 후에 빼세요. 그럼 빼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거야. 2천 넣었어, 3천 넣었어, 빼세요. 안 빼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확정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찌됐건 매장의 월 매출을 6천을 기준으로 6천을 기준으로 이제 한 2천에서 3천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초도 세팅을 먼저 다 해. 우리가 다 하고 운영도 해줘. 그래서 만약에 3천이 들어오면 그 특정 매장에 대한 지분을 50%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2천만 원이 나왔어. 그럼 3천만 원 넣은 사람의 1천만 원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그 나머지 1천만 원에서 또 40% 4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또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특정 매장을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터 얘기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나는 보증금 힘들다 힘들다 해도 그쪽에서는 지금 뭐 원래 보증금 1억 넣어야 된대 거기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터를 잡고 싶어. 근데 누가 이제 일단 기회도 투자하신 분들께 먼저 드릴 거예요. 먼저 이쪽 지금 우리 안에서 투자하신 분들한테. 근데 이분이 이제 3천만 원을 투자했어. 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 돈으로 보증금을 메꾸던 뭐를 하던 간에 초도 세팅이랑 운영을 다 하면서 지분을 딱 나눠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월 매출에서 얼마 딱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남는 거에서 반은 그분 추가로 드리고 그 나머지 반에서 이제 그 반이 우리한테 100이지. 거기서 40%를 다시 이제 드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갈 때 만약에 그 매장을 만약에 뭐 한 3개월 후에 나가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그 돈을 빼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 사장님한테. 어.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매장에 넣든가.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 넣는데 하루에 2천 번, 한 달에 2천 버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 지금 지하철 매장에서 월 한 6천 나오면 뭐 한 50% 남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본인이 일 뛰고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가져갈걸요? 천에서 1,500? 아무리 못 잡아도 한 1,500 정도는. 그냥 물건값 다 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건비만 떼면 되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 쪽 일을 잘 해보셔야 되고, 잘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정확하게 오픈을 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어, 그냥 매장을 하나에 딱 줘버리면 이게 오히려 분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한 월세, 아니, 월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들은 그 매장 뻗치는 대표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그분도 투자하신 분은 이제 우리 커뮤니티 사람일 거니까 우리한테도 또 뭐라고 한다고. 예. 그냥 분란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동의하에, 예, 동의하에. 그러니까 투자를 특정 매장을 투자를 하시는 분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투자자분들도 같이 동의를 하시. 근데 우리 입장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못 나갈 만한 매장이고 뭐 우리가 당장에 투자금이 좀 없어가지고 막 긴가민가 하는 매장들에 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좀 그 수익 분배 부분에서 그 날짜, 그 입금한 날짜에서 말씀드린 부분, 그죠? 입금한 날짜에서 최대한 계산해서 드리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초도 초기 그 교육비라든지, 그러니까 직원 교육비라든지 오픈 세팅비 이런 거를 좀 초도 물량 같은 거는 좀 뺀다.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든 더 드리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이런 걸 계정으로 입력을 해서 회계사랑 잘 얘기를 해서 한다. 그러니까 회계사도 바로바로 안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월 초에 자료를 줬거든요. 12월 거. 근데 모르겠어요. 여태 안 줘요. 저도 이게 예, 제가 저번 주에 물어봤는데 뭐 이번 주 초에 준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질문하실 부분을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 할게요. 지금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요. 예, 질문하실 분은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아직 투자 가능합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한 반 조금 더 거쳤어요. 반 조금 더 거쳤고, 예, 그, 저는 이제 투자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상 물어보시면, 뭐, 원금 보장해요? 원금 보장 안 합니다. 예, 원금 보장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시 나눠드리지만, 그지?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나눠드릴 거지만, 원금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월 몇 프로 고정으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자체가 다 유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매장이 늘어날수록 수익은 더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6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20개면 6, 2, 12, 12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20% 남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장님들께 뭐 40% 정도 남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차라리 제가 아예 10% 남아요 하고 15%, 20% 남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점점 커질수록 이익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이익폭이 커진다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트남 수익 분배는 제가 모르죠. 어, 베트남 수익 분배를 이제 베트남도 지금 뻗치는 과정인데 저도 사실 베트남에서 언제 그 수익 분배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 예. 지금 베트남은 지금 사업이 굵직굵직한 거 큰 거를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업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그 매장들 매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번 달에도 12월 이제 수익이 오지만 조금 아,
약간 간지러울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월에 비해서 매출은 뭐 한 3배인데 투자금은 한 12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1월 매출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4억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여러분들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매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매장 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사당 하시는데 사당도 지금 매출 100만 원, 200만 원 빠져 있어요. 다 그래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안 그런 데 없어. 그러니까 제가 괜히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왜 매출이 12월만 못하지? 당연히 그렇죠. 12월이 매출이 좋은 달이죠, 사실. 그죠? 어, 우리 또 12월에 그 경복궁에서 매출 신나게 했잖아요. 근데 또 오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한 5월 뭐 이럴 때, 한 5월 이럴 때 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기 있잖아요. 신규 메뉴들 나오잖아요. 그 신규 메뉴들로 매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객단가 올리는 거, 여러 메뉴를 크로스 이벤트해서 객단가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원에 50% 남아야 1,500, 원이지만 2만 원에 20% 남아도 4천 원이에요. 근데 그 2만 원 안에 살려던 거 안 그러니까 살 생각도 없었던 걸 사게 되는 게 홍보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거양득이 아니라 정말 아주 많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음. 2만 원에 10% 남아도 2천 원이네요. 3천 원에 50% 남아도 1,500원인데. 뭐가 나아요, 사장님들? 2만 원에 10%가 더 낫다니까.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죠? 홍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박리담회가 아니라 매출을 키우고, 여러 매출을 나게, 객단가 올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리담회보다는. 개인 배당금 소득 신고 해야죠. 예, 이게 우리가 그 사업 길게 할 거잖아요. 하실 부분 다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사장님들한테 다 가이드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회계사 우리가 서비스 받잖아요. 음, 예. 나중에 과징금 물어요. 그죠? 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더더욱 그래요. 세금 내고도 많이 받네라고 그렇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후에 뭐죠? 뭐 온라인 판매도 하고 해서 한 50개 돌리고 하고 하면 한국에서만 한 달에 한 50억 매출 내년에 연매출 한 600억 이렇게 500억 이상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도 예를 들어서 10개면 우리 6천만 원씩이면 6억이죠. 6억에 20%, 뭐 15%, 6억. 6억이면 그래도 1억 이상은 남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40%.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그 계산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설레발이라 뭐 6억이 나왔을 때 총 투자금이 뭐 25억인데 1,000만 원 투자한 사람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나오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드리고 더 드리고 더 수익 나고 이게 훨씬 맞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예. 오늘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시고 안 그래도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따로 줌미팅을 꼭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괜히 매장 확보에 그러니까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 한두 개 하면서 막 그 손익 계산서 따지고 막 이게 진짜 시간 낭비인 거지. 그죠? 지금 당장에 매장 오픈하면 매출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다 바로바로 있는데 바로바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매장을 가보면요.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막 손님들한테 막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야, 좀, 좀 뭐라고 그래야 돼? 뿌듯함을 넘어서 좀 감명을 받았어요. 아, 매장들 다 그래, 매장에 다. 모든 매장의 직원분들이 다 진짜 엄청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속으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부러 막 직원방에 글을 좀 세게 썼거든요. 어, 이일 공과사 구분해야 된다. 맞잖아요. 공과사 구분하고. 좀 이렇게 강한 룰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세세한 운영안이 있을수록 일하는 사람들이 더 책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운영 가이드가 아주 세세하게 있어. 나는 운영 가이드대로만 했는데요. 하면은 자기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진짜 일을 할 때는 확실히 하고 특히나 먹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그 청결하고 개인위생 이런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질문들 하세요. 아, 해외분들 제가 아까도 따로 개인톡을 드린 분들이 있는데 어, 해외 계좌로 받으실 거면 그 해외 계좌 정보 잘 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해외에다가 돈을 보냈어. 보내긴 보냈는데 뭐 넣어야 될 것도 많고 며칠 걸리고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잘 가긴 갔는데 아무튼 그 정보 잘 주세요. 그래서 어, 한두 번 해보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전화도 오더라고요. 전화도 왔었어. 보내는 거 맞냐고. 응,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뭐 개인 국내 계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주셔도 되는데 해외 계좌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보 잘 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음, 이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장들을 이제 이전에도 순댓국 매장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조심스럽게 그냥 아주 담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손님들이 다 전문가야. 막 장사를 막 20년 이상씩 해본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래요. 얘기하는 게 다 반대야. 근데 가게 주인이 자기 색깔이 없고 자기 그 어떤 철학이 없잖아요.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순댓국 파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같이 경영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색깔을 다 잊어버려요. 그죠? 어.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근데 보면 장사 한 번도 안 해보시, 음식업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직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냥 툭 내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게가 우리가 이제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곱 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열 개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한 가게만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뭐를 바꾸면 안 돼. 운영 주체, 뭐, 이렇게 운영자한테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전 매장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원래는 개선안이라고 해서, 어? 원래는 계획서를 보여줘야죠. 기획서. 어? 변경 전, 변경 후, 기대 효과. 원래 그 보고서로 나와야지. 맞죠? 보고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확하게. 그런 게 시스템이죠. 회사에서 그렇게 합니까? 말로, 우리 회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많은 거는 알고는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같이 가주시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 주시는 거 그런 거 다 개선안 이런 거 좋지만 어, 좀 경영에 같이 참여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냥 그러지 않으시는 게 훨씬 낫다.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그렇죠. 1순위를 큰 목표에서 저기다 뒀잖아요. 응? 매장 20개, 그죠? 3월 말까지 매장 20개를 뒀어. 그럼 가는 동안에 가지들이 나오고 새끼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일단은 내가 생채기가 나도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 큰 목표, 3월 말까지 20개를 가는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짜잘한 거 지금 운영한 뭐 짜잘한 거 다 신경 쓰고 가려면 저 앞에 목표까지 가는 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열 정비를 한다는 거였어요. 3월 말 지나고 운영안도 좀 만들고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자꾸 갖는 거죠. 잠시. 한번 쭉 나갔다가 뒤돌아보는 시간.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매장을 딱 할 때 아주 이쁘게 처음부터 준비 잘하고 가면 좋아. 그죠? 간판부터 시작해서 다 하면 좋은데, 간판도 시안 확정하고 발주하고 나오는 데만 일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매출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 오픈 후 장식이라는 거지. 후 개선. 맞죠? 뭐가 맞아요? 사장님들 생각에서는. 음, 저는 생각이, 저는. 오픈을 해 놓으면서 미비한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민한 게 현실에서 안 나타나는 게 많고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이게 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매장 사업 자체가 붕어빵 사업 자체가 큰 기술을 요하지 않으니 오픈을 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 지금 만약에 김밥 천국 하잖아요. 오픈 못 해요. 김밥 천국이 보통 메뉴가 50가지가 넘거든. 그거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시켜요?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만 교육해도 사람들 내보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김밥 천국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픈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캐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붕어는 진짜 생지 딱 해놓고 안고 넣고 접어가지고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하루만 교육해도 되니 그러면 매장에 좀 그나마 한두 달 한 사람들 한 명 붙이고 새로운 사람 붙여가지고 오픈을 시켜놓고 미비한 걸 쫙쫙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거를 채워 넣어주고 있는 거죠. 이 매장은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 뭐 선반이 피곤하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주고 또 이제 20호점이 됐을 때는 좀 온라인 판매 준비를 하면서 좀 그 운영안을 좀 만들자. 근데 그 안에도 또 계속 매장 나갈 거예요. 나가긴 나갈 건데 막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는 안 나갈 거라는 거죠. 대여 정비하는 동안에는 또 나중에 제가 이제 확장 사업으로 온라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뭐 밀키트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실 부분 하세요. 음, 지금 이제 여태까지 투자 금액이 대략 13억 3천 정도 들어왔어요. 13억 3천 좀 안 되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5월 매출 나오는 이제 5월 말, 저도 5월 말 정도면 한국에서도 돈이 선순환이 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도 마감을 하긴 해야죠. 계속 투자를 받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선순환이라는 개념이 우리 매출 수익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어, 돈이라는 거를 이제 가장 효과적인 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잉여금 이런 부분이 있다 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에서 마진에서 50% 우리가 뭐 회원가입 경비를 쓰던 뭐 PB를 올리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맞죠? 그 저기
투자 방에서 서로 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애터미 사업도 굉장히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커뮤니티가 한국 사람이 뭐 5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게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게 커요. 그게 정말 큰 거고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늦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시 성과 내고 그러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저는 그런 거예요.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딱 경복궁 오픈하고 딱 느낀 게, 이거를 한 매장으로 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이거 한 20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으로 풀어보자. 그러면서 바로 생각한 게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패킹을 해서 패키징해서 팔아보자라는 생각까지 그때부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회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그 지하철 매장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고 쉽게 못 들어가. 진짜 좋은 자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계속 기회가 열려 있고 오히려 계속 제한을 해주고 있으니 어, 이 기회를 정말 잘 잡아야 될 거고 확 만들어야 돼요. 확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저기 그 투자방에서 올리셨는데 투자받은 금액은요. 베트남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죠. 거기도 들어가고 한국 매장 진행하는 거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당연히 지금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쪽에도 사업 자금이 들어가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도 이거 사업을 뭐 최소 5년 뭐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5년 이상. 뭐 단기 1, 2년 하고 끝낼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끼껏 고생해서 1년 만들어 놓고 그만둘 일이 없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제 수익 많이 나야 되는데, 그죠? 내년도 그만둘 일이 없죠. 그리고 안정화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내후년도 그만둘 일이 없죠. 1년 이상 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일은 있으면 하는 거 있으면 뭐 쉬는 날 없고 뭐 이런 게 딱히 의미는 없어요. 뭐 알아서 쉬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사장님들이 먼저 돈을 좀 벌고 나면 저는 그때 가서 돈 벌면 된다. 음, 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수익이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만족할 정도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도 이제 저 좀 챙겨주세요 하겠죠. 그죠?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다음 줌 미팅 때요. 나 다다음 줌 미팅이나 이럴 때 베트남 관련해서 신용태 사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저도 지금 저는 이제 뭐 한국 사업에 완전 올인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뭐 그 베트남 사업 관련해서는 뭐 다음 줌 미팅이던 그 다음 줌 미팅이던 분명히 또 저기 사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수고비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신용태 사장님은 모르겠지만
수고비 개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보수를 받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요, 나중에. 나중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이 잘 나온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적정한 보수 이런 부분 나중에 얘기를 해야겠죠. 음. 일단은 파이가 큰 다음에 그래야 저도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 생각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제 회원분들이 한 달에 한 100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버는 뭐 그런 수익 인증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도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이 꾸준히 계속 나온다고 할 때, 어, 제가 보수 부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도 그죠? 어, 나중에 더 커지면 의전을 해주셔야지 비서도 붙여주고 맞죠? 비서도 붙여줘야지.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요. 지금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만 없으니까 또 대외 정비도 좀 하고 대외 정비하는 시간은 한두 달 생각하고 있어요. 한두 달. 한두 달 정도. 그냥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매출이 크잖아요. 뭐 한 시간에 몇 억씩 팔 수 있으니까. 음, 아무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베트남 사업에 신경을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제가 이제 한국 사업에 초집중을 해서 한국 사업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제가 내년에는 월 매출 한 50억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도 되게 괄목할 만한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찌됐건 베트남이 천지개벽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지금 8분의 1 수준의 인건비가 똔똔 이렇게 한국이랑 1대1이 되지 않는 이상 베트남이 수익이 큰 거는 맞죠. 어, 맞죠. 그래서 저는 베트남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똑같은 매출을 한다 그러면 수익 부분이 진짜 4, 50% 난다고 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8명 쓰는데 300만 원씩이면 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8명 쓰면은 4팔에 32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한 명분이면 된다는 거죠. 400만 원. 8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2,800만 원이 추가 수익이야. 한국에서 3,200만 원에 인건비가 들면 예? 320씩 10명을 줬다 쳐요. 근데 그럼 3,200만 원이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10명을 쓸 때 400만 원이면 되니 나머지 2,800만 원이 추가 수익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음.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4, 50%될 수 있다라는 거지. 냉동이요. 제가 냉동을 전문으로 했잖아요. 냉동 순댓국으로. 예, 냉동 순댓국이 했는데 뭐 급속 냉동도 있고 급속 냉동은 막 마이너스 60도 이상 쳐야 되는데 냉동은 물류나 이런 게 안 좋아요. 안 좋고 저장고가 항상 있어야 되고 냉동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 부분. 일단은 상온 보관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도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상온 이동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밀키트들 있죠. 뭐 국들 이런 거 다 레토르트로 가잖아요. 안에 은박으로 해서 멸균은 처리하는 게 레토르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장재 이런 것도 잘 알죠. 10년을 식품 제조 공장을 했는데. 예, 그죠? 상온은 진짜 아무 데나 놔도 상온 보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류 저장비나 이동비가 다 싸고. 그러니까. 요즘 에어프라이어가 잘 나와서 솔직히 뭐 냉동김밥도 난리 났잖아요.
오늘도 잠깐 유튜브에서 냉동김밥 봤는데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소 포장을 한다는 게 그걸 확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질소 포장을 했는데 막상 맛이 좀 변형이 되거나 눅눅함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눅눅함이 없어. 여러분들 포카칩 있잖아요. 포카칩 빵 터지잖아요. 빡 하면 그 안에가 질소거든. 포카칩 이렇게 딱 꺼내 먹으면 눅눅해요? 안 눅눅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산소를 빼고 질소를 넣어서 이 산패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눅눅함 자체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질소 포장을 하면 맛 변형은 없다. 그리고 눅눅함도 없다라는 거지. 근데 냉동은 오히려 물 먹어요. 물 먹는다고. 밀봉을 하면 모르는데 밀봉을 하긴 해야겠네. 아무튼 진공 포장, 밀봉. 질소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니까. 이제 그 유통기한 사유 설정할 때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뭐, 그리고 유통을 하려면 바코드도 찍어야 되고, 박스 바코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유통 전문 그 바코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어쨌든 3월 말 전에는 로드숍 나가고 바로 온라인 판매 준비도 해서 한 6월 정도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온라인 판매가 강점이 있으니까 온라인 판매하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 브랜드로 밀키트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건 또 나중 얘기고요. 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그 솔직히 이쪽 부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아직 보여드린 게 10%도 안 되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부분은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온라인 판매는 일장일단이 여기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수익이 적습니다. 수익이 적어요. 그래서 물량 뛰기로 가요. 어, 그러니까 뭐든지 예, 완벽한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리담회가 어려운 게 뭐예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만큼 로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식품은요. 웃긴 게 또 홈쇼핑에 납품을 하면 좋아요. 진짜 한 시간에 막 3억씩 팔 수 있는데 사실 식품은 반품을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홈쇼핑에서는 반품을 받아줘요. 그게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거 12가지 맛을 예를 들어서 한 박스를 해가지고 뭐 한 5만 원에 팔았어. 그거 하나씩 개봉해서 반씩 먹고 하나씩 개봉해서 반씩 먹고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반품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 제조사든 판매사든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전혀 지지 않는다. 그리고 12개 중에 하나만 먹었다고 한들 나머지 11개가 다시 백으로 와도 식품업계는 못 팝니다. 우리는 못 팔았어. 다 폐기했어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판매는 좀 마진율이 좀 박해요. 박하고. 그래서 일반가를 좀 높여놓고 그 갭을 메꾸는. 음. 근데 요즘에 블랙 컨슈머 엄청 많아요.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옛날 때 뭐 그래서 몇 번 당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만드는 음식에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온라인 판매가 매출은 확 나지만 예를 들어서 3억 팔았어. 근데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10%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뭐 7%, 8%. 3억이면 그죠? 한 박스당 3만 개씩, 3만 원씩 해도 1,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10,000개 팔아야 되나? 3만 원씩 10,000개 팔아야 되네, 10,000개. 예.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판매는 그 생산자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보상. 생산자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반품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줍니다. 사고 났을 때, 먹고 배탈이 났거나, 그걸 먹고 그 안에서 뭐 뼈 같은 거나 뭐 이물 같은 걸 씹어서 이빨이 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생산물 책임 보험이지, 판매한 거를 반품을 해주는 거에 대한 그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없어요.
웃겨요, 그런 게. 그런 부분. 자,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좀 질문 더 하세요. 오늘 좀 질문 좀 받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뭐, 오늘 또 일요일이고, 내일 또 일들 하셔야 돼요. 저도 내일 아침부터 또 움직여야 되는데, 예, 한 10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그 수익 분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이제 일단 엑셀 폼을 좀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엑셀 폼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 질문 없으세요? 음, 아무튼 믿고 잘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일이 많아요. 지금 뭐 매장도 다 가면서 매장 하나하나마다 뭐 어려운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 채워 넣어줘야 되고 신규 매장도 해야 되고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음,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월 그 분배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저번 달에도 말일 드릴 때도 이번 달도 말일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싶었거든요, 속으로. 근데 이번 달도 한 30일 정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가만히. 왜 그러냐면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주 또 금방 가잖아요. 또 이번 주에 건대 오픈을 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이번 주 수요일 건대 오픈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 부평 오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네, 네. 일단 뭐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어 저기 제가 바쁜 와중에도 또 그래도 유튜브로 우리 사업 설명하는 거 그런 거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뭐죠? 편집하는 게 있는데 1월 17일 날 우리 줌 미팅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녹화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네. 뭐 지금 그 투자방에는 최대한 많은 부분 오픈하고 있으니까 또 소식 보면서 그렇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내일대로 움직이고 또 어떤 활동 했는지 또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톡 주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이걸 눌러서 읽으면 이 숫자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답변을 안 해버리면 그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오픈을 하고 그거를 적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지금 개인톡이 이렇게 온 것도 이게 오픈을 안 하잖아요.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온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온 거 알고 있는데 오픈을 하고 내가 바로 답장을 안 해버리면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어, 이거를 정확하게 딱 오픈을 하고 기입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늦어도 화요일 정도는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낮에는 그 엑셀 폼 만드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뭐 투자자방이나 개인톡에서 남기셔도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줌 미팅은 전체 줌 미팅을 한번 또 할게요. 지영태 사장님랑 얘기해가지고 좋은 날짜에 이번 주에 한번 해야죠. 그죠? 우리 저기 전체 단톡방 분들도 엄청 궁금해 하시니까 하고 또 투자자분들 줌 미팅은 또 계속 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모임 한번 갖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신년에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줌 미팅 1시간 45분 정도 했네요.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줌 미팅은 전체 줌 미팅에서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열려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줌 미팅 또 나중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